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크라이나 남부전선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마리우폴에서 통제력을 강화하고 콘 지역에 대한 공습을 확대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하지 않으면 돈바스마저 함락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반격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난 6월 8일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소련 시절의 상징인 미그-29 전투기가 출격 명령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평범한 폭탄이 아닌 프랑스의 최첨단 유도폭탄 AASM 해머를 탑재했습니다. 서구의 첨단 기술과 고전적인 동구권 플랫폼의 결합은 러시아군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그-29는 경이로운 속도로 목표를 향해 돌진하며 단 한 발의 폭탄을 투하했고 러시아군이 점거한 건물은 내부의 탄약고와 함께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초기 정보에 따르면 폭발의 충격파는 수백 미터까지 퍼졌고 다수의 러시아 병사가 즉사했습니다. 이는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남부 장악 야욕에 가해진 천둥 같은 일격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해머 전술은 러시아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을 강타했습니다. 불과 30초 만에 러시아의 지휘소가 날아갔고 이 모든 장면은 우크라이나군의 강철의 눈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텔레그램 채널 소니 아스닉에 업로드된 영상은 군사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영상은 평화로운 주거지 속 한 건물로 시작됩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우크라이나의 마을 풍경이지만 상공을 떠도는 정찰 드론은 믿을 수 없는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바로 하늘에서 쏟아진 분노의 일격입니다. 건스 앤 로지스의 스윗 차일드 오 마인이 배경음악으로 울려 퍼지며 폭발의 전조를 알립니다. 음악의 절정이 고조될 때 땅은 요동치고 한 건물이 폭발하며 연기와 먼지로 뒤덮입니다. 그곳은 러시아 보병 지휘소였고 프랑스에서 빌려온 AASM 해머 폭탄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연기가 차에 가시기도 전에 첫 목표 우측에서 두 번째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추가 폭탄이 아니라 최초의 일격으로 유발된 연쇄 반응이었습니다. 러시아의 탄약고가 폭발하며 불꽃이 사방으로 튀었고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자원이 순식간에 제로 변했습니다. 드론은 조용히 황폐화된 현장을 기록하며 거대한 영위 기둥이 하늘을 뒤덮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카메라 각도가 바뀌며 폭격 직후의 참상을 드러냅니다. 한때 지휘소였던 곳은 이제 타오르는 잔해뿐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정밀 타격은 자비 없이 생존의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세계는 미그-29를 냉전 시대의 유물로 치부했지만 이 오래된 전투기는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21세기 프랑스의 AASM 해머 폭탄을 장착한 미그-29는 러시아의 군사적 보수주의에 강력한 일격을 가했습니다. 아미 리코그니션에 따르면 미그-29는 원래 AASM 해머 같은 서구의 첨단 무기를 탑재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에 개발된 이 전투기는 2007년 프랑스 공군에 배치된 해머 폭탄과는 40년의 기술 격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한계를 도전으로 바꿨고 우크라이나는 이를 극복했습니다. AASM 해머를 미그-29에 통합한 것은 기술적 돌파구이자 러시아의 안일한 사고에 대한 조롱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서구 무기를 단순히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동서양의 전투 생태계에 융합시켰습니다. 데일리 밀리터리는 프랑스가 2025년 초부터 매달 약 50발의 AASM 해머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며 장거리 공격 전략의 핵심으로 만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렇다면 낡은 미그-29가 서구의 최신 폭탄을 탑재해 러시아군을 공포에 떨게 했다면 우크라이나는 아직 어떤 비장의 카드를 숨기고 있을까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소련산 미그-29에 프랑스산 AASM 해머를 장착해 러시아군을 충격에 빠뜨린 것입니다. X 플랫폼의 오 테크니컬 계정은 미그-29 좌익 아래에 장착된 해머 폭탄 사진을 공개하며 초기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250킬로급 버전으로 기체에 가까운 내측 파일런에 장착된 이 폭탄은 미국산 제이덴 폭탄과의 통합 경험을 연상시킵니다. 더 워존 TWs는 이를 기술적 논리의 산물로 평가했습니다. JDM과 AASM 해머는 모두 일반 폭탄을 정밀 유도 무기로 변환하는 스마트 키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우크라이나가 이를 단순히 장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전에서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유로신 택티컬에 따르면 2024년 5월 4일 하리코프의 코사치라 마을에서 미그-29가 발사한 AASM 해머가 러시아 탄약고를 강타하며 첫 실전을 기록했습니다. 20초짜리 영상은 격렬한 폭발과 함께 해머 폭탄의 위력을 보여줬고 폭탄 표면에 우크라이나어로 송을씨가 적힌 모습은 크렘린에 보내는 선전포고였습니다. 2024년 5월부터 우크라이나는 해머 폭탄을 보유하고 통합하며 목표를 파괴할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드론 영상과 미그-29 조종석 카메라를 통해 이를 확인시켰습니다.
2024년 8월 우크라이나는 mig-29 조종석에서 촬영된 9초짜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조종사가 폭탄을 투하하며 목표를 향해 날아가는 모습은 간결하지만 강렬했습니다. 이는 소련산 전투기가 서구의 폭탄 운반체로 변신했음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해머를 완벽히 해독하고 실전에 투입했습니다. 2025년 9월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콘 지역에서 mig-29가 또 다른 공습을 감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 지휘소와 병력 은신처가 목표였고 두 건물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밀리터리가 유튜브에 공개한 영상은 mig-29가 하늘을 가로지르며 폭탄을 투하하는 순간부터 검은 연기가 목표를 뒤덮는 장면까지 담았습니다. 해머가 떨어질 때 그 무엇도 버틸 수 없었습니다. 6월 8일의 공격은 우발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1년 전부터 우크라이나는 AASM 해머를 mig-29에 시험하고 실전에 배치했습니다. 2024년 8월의 조종석 영상과 2025년 9월의 콘 공습은 이를 뒷받침합니다. 그러나 모스크바는 경고를 무시했고 푸틴 대통령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6월 7일 우크라이나는 mig-29와 AASM 해머로 헤르손 시내의 러시아 FPV 드론 조종소를 파괴했습니다. 드론이 러시아 병사가 FPV 드론을 띄우는 모습을 찍은 직후 건물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드론 공격을 지휘하던 자들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략 목표에 해머를 반복적으로 투하하며 러시아를 무력화시켰습니다. mig-29는 낡았지만 AASM 해머를 장착한 순간 모스크바의 악몽이 되었습니다. 해머는 단순한 폭탄이 아니라 지능형 기술이 결합된 치명적 무기입니다. 밀리터리에 따르면 해머는 125kg에서 1010kg까지 다양한 서구 폭탄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 키트로 자유낙하 폭탄을 원거리 정밀 타격 무기로 변모시킵니다. JDM과 달리 로켓 엔진을 장착해 투하 고도에 따라 15km에서 70km까지 사거리를 확장합니다. 아미 리코그니션은 해머가 GPS 관성 유도 레이저 등 다양한 유도 시스템을 갖춘 여러 버전을 보유한다고 확인했습니다. 6월 8일 공습에서 사용된 250kg급 해머는 러시아 보병 건물을 정밀하게 파괴하며 전술적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AISM 해머는 단순한 키트가 아닙니다. 치명적인 변종을 포함한 스마트 폭탄 생태계입니다. 기본형 SBU-38은 GPS와 관성유도 INS를 결합해 10m 오차로 고정 목표를 파괴합니다. SBU-54는 적외선 탐지 기능을 추가해 여론 예컨대 전차나 드론 조종소를 추적하며 1m 오차로 정밀 타격합니다. 2013년 공개된 SBU-64는 레이저 유도로 이동 목표를 겨냥하며 역시 1m 오차를 자랑합니다. 6월 8일 우크라이나는 SBU-38 또는 SBU-54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SBU-64는 이동 목표용으로 고가임으로 고정 목표에 낭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48시간 내에 러시아 군사기지 2곳과 드론 조종소가 파괴된 결과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는 AASM 해머의 원거리 일격이 시작에 불과함을 보여줍니다. 해머 한 발이 떨어지며 상상 이상의 파력을 발휘했습니다. 보병 전초기지와 탄약고를 파괴한 6월 8일 공습은 러시아군의 최대 위기, 즉 병력 부족을 부각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아직 공식 사상자 수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러시아 병사들이 즉시 대체 불가능한 손실을 입은 것은 분명합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100만 명에 달하는 사상자를 기록하며 2025년 여름 이 임계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크라이나 재무부는 6월 9일 기준 러시아의 사상자가 약 9,997 120명에 달하며 6월 7, 8일 이틀간 실 110명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속도라면 3일 내 100만 명을 돌파할 것입니다. 100만 명의 사상자는 우크라이나의 심리적 승리를 안겨줄 이정표입니다. AASM 해머 같은 서구 무기와 유연한 방어 전략이 러시아의 전력을 소진시키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푸틴에게 100만은 숫자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그는 수많은 병사를 고기 분쇄기로 내몰았습니다. 그러나 6월 8일 또 한 곳에 러시아 보병 건물이 파괴되며 그가 만든 폐허 속에 병사들의 시체가 쌓이고 있습니다. CSIS는 러시아의 하루 평균 징역 속도가 50매에 불과하다고 경고합니다. 이는 제1차 세계대전 솜 전투에서 프랑스와 영국군이 더 많은 진지를 확보했던 것과 비교해도 초라한 성과입니다. 2024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1% 미만인 약 5,000km를 T만 점령했습니다. 이는 2022년 초 120,000km를 장악했던 것과 극명히 대조됩니다. 반면 2023년 우크라이나의 방역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서구 평가에도 불구하고 50,000km2를 탈환하며 러시아의 10배 성과를 거뒀습니다. 영토면에서 러시아의 실패는 뼈아픕니다.
AASM 해머가 mig-29에서 투하될 때마다 러시아군은 방어할 방법 없이 손실을 입습니다. 6월 7, 8일 공습으로 숙련된 병사들이 사라지고 급조된 예비군과 징집병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2024년 11월 기준 러시아 병사의 평균 전장 생존 기간은 단 한 달입니다. 이는 지속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6월 8일 공습은 러시아의 징역을 둔화시키고 병력 보충을 강요하며 모스크바를 압박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정밀 타격 연쇄의 한 고리에 불과합니다. 해머 한 발이 떨어질 때마다 러시아 병사뿐 아니라 그들의 공격력도 뼛속까지 깎입니다. 푸틴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는 소모전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날로 민첩하고 잔혹하며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구식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전략적 신경계를 겨냥한 지능적 전쟁수를 구사합니다. 각 타격은 우리는 당신의 다음 수를 알고 이미 준비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휘소 탄약고 드론 조종소가 차례로 표적이 되어 파괴됩니다. 러시아의 방어 체계는 한때 철벽으로 여겨졌지만 AASM 해머의 정밀 타격 앞에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후방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서구 군사정보관은 러시아가 가진 포탄의 양은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포탄을 장전할 병사와 이를 전선으로 운반할 차량이 얼마나 남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6월 8일 같은 공습으로 핵심 전투력이 소진되며 러시아 후방은 제동원 강제 징집 타령의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크렘린은 포격과 병력 집중으로 우크라이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러시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대규모 전투가 아니라 작지만 정밀하고 치명적인 수백 번의 타격으로 말입니다. 6월 8일은 현대 우크라이나의 상징입니다. F-35 전투기나 초장거리 미사일 없이도 낡은 mig-29와 지능형 폭탄 하나로 러시아 지휘소와 병사들을 매장할 수 있었습니다. 푸틴은 전쟁을 힘의 문제라고 했지만 오늘날 전쟁은 지능의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해머 폭탄 정찰 드론 전 세계의 이목을 끄는 영상으로 그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6월 8일이 지진이었다면 러시아가 직면할 다음은 하늘에서 쏟아질 대홍수일지 모릅니다. 우크라이나는 영토를 점령하려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가 점령지에서조차 버틸 힘을 잃게 만들고 있습니다. 각 폭탄은 선고이고 푸틴과 폐허 속 러시아 병사들은 그 선고를 읽어야 합니다. 과연 러시아는 언제까지 이 치명적 일격을 견딜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